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유독 몸이 무겁고 평소보다 기운이 쉽게 빠지진 않으신가요? 밥맛이 예전 같지 않고 자꾸 체하는 느낌이 들고 어디 크게 아픈 건 아닌데 이유 없이 자꾸 피곤하고 잠만 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나이가 드니까 당연한 거겠지. 예전 같을 순 없지. 그냥 늙어서 그런 거야.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제가 50년 넘게 환자들을 보아온 83세 의사 김영순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아내를 떠나보내면서 큰 후회를 했습니다. 그때 알았다면, 미리 알았다면 막을 수도 있었던 신호들. 그러나 우리는 이 신호를 놓치고 맙니다. 사람의 몸은 떠나기 1년 전부터 조용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 신호는 결코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 신호들을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남은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신호를 놓치지 않기 위해 오늘은 노인이 사망하기 전 보내는 5가지 신호에 대해 하나씩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정보는 정말 중요하니 많은 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은 분들에게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특히 마지막 부분은 가장 중요하니 잠시 시간을 내어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정보를 놓치면 그때 저걸 봤어야 했는데 하고 평생 후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신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몸이 이상하리만큼 무겁습니다. 예전에는 벌떡 일어나 창문을 열고 신선한 아침 공기를 들이마셨는데 요즘은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이 듭니다. 조금만 더 누워 있어야겠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하루가 훌쩍 지나갑니다. 이전에는 아침에 산책도 가고 친구들과 약속도 잡고 집안일도 척척 해냈는데 요즘은 뭐든 귀찮고 자꾸 내일 하지, 내일 하게 됩니다. 아내가 떠나기 전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영순 씨, 나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예전엔 하루 종일 움직여도 괜찮았는데 요즘은 가만히 있어도 피곤해. 그때 저는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였던 겁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원래 피곤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피로가 이전과 다르다면 반드시 원인을 살펴야 합니다. 첫째, 신진대사 저하.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에너지를 만드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일을 해도 피로가 더 쉽게 쌓입니다. 둘째, 혈액순환 문제. 나이가 들수록 혈관이 좁아지고 탄력이 줄어들면서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몸 구석구석까지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셋째, 근육 감소.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줄어들고 근육이 줄어들면 피로는 더 심해집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이 약해지면 걷기조차 힘들어지면서 더 움직이지 않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죠. 실제로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70세 이상 노인 1000명을 조사한 결과 이전보다 자주 피곤함을 느낀다고 답한 사람 중 1년 이내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 경우가 80% 이상에 달했습니다. 이 신호를 그냥 넘겨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작은 변화만 줘도 몸의 피로는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일 10분씩 가벼운 맨손 체조를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드신가요? 그럴 땐 침대에서 가볍게 손, 발, 허리를 돌리는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손목, 발목 돌리기, 허리 좌우로 비틀기, 팔 올렸다 내리기. 이 간단한 운동만 해도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식후 30분 뒤 20분 산책을 하세요. 산책은 노인의 생명을 연장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매일 20분만 걸어도 심장 건강이 좋아지고 피로가 덜해집니다. 걷는 게 힘드시다면 바깥에서 햇빛을 쬐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햇빛은 단순히 밝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우리 몸의 신진대사와 정신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비타민 D 합성과 기분 개선 효과가 있어 하루 10에서 20분 정도 햇볕을 쬐는 것이 권장됩니다. 햇빛을 적당히 쬐지 않으면 비타민 D 부족으로 인해 뼈가 약해지고 면역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햇빛은 최고의 소독약이다. 그만큼 햇볕은 우리 몸에 있는 나쁜 균들을 없애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세요. 몸이 찬 사람은 혈액순환이 더욱 나빠집니다. 하루 1.5에서 2리터의 물을 마시면 피로 물질이 배출되고 몸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또한 혈액순환을 돕기 위해서는 특정 음식을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관 건강에 좋은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면 피로가 쌓이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먼저 등푸른 생선이 있습니다. 이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호두와 아몬드를 추천합니다. 이 두 견과류는 혈관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을 주는 영양소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늘과 양파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어 건강한 혈관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피로는 그냥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점점 몸이 약해지고 결국 회복이 어려운 상태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아내를 떠나보낸 후 후회했습니다. 그때 내가 좀 더 신경 썼다면 달라질 수 있었을까? 여러분은 후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하세요. 그러면 분명 몸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내가 떠나기 1년 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 좀 먹고 싶어. 기력이 없어 보이는데. 그러자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쎄, 뭘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돼. 예전엔 잘 먹었는데 요즘은 먹으면 속이 불편해. 그때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되면 죽이라도 먹자. 소화제 하나 먹으면 괜찮아지겠지.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단순한 위장 문제나 입맛 저하가 아니었습니다.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였습니다. 혹시 입맛이 없고 속이 자주 불편한가요? 아니면 체중이 갑자기 줄거나 늘었나요? 나이가 들면 위장이 약해진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당연하다라는 생각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전보다 유독 자주 체한다. 밥을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하다. 식욕이 떨어져 잘 먹지 않는다. 반대로 갑자기 폭식을 하거나 체중이 급격히 늘어난다. 이런 증상들은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몸이 서서히 기능을 멈춰가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제가 또 아는 78세 김순희 할머니께서는 6개월 전부터 입맛이 없어졌습니다. 평소 좋아하던 갈비찜도 김치찌개도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입맛이 없어서 요즘은 그냥 밥을 조금만 먹어요. 속이 더부룩하고 뭘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돼요. 할머니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거니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갑자기 체중이 5kg 이상 줄어 있었습니다. 손과 발은 점점 차가워졌고 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영양실조와 빈혈이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면역력이 약해져 폐렴까지 진행된 상태였고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소화불량을 방치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영양소 흡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영양실조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는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해진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면역력이 저하되는 것입니다. 소화불량이 지속되면 감기나 폐렴 같은 감염병에 더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근육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체력이 약해지고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중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노화를 가속화하고 회복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소화불량이 아니라 우리의 몸 전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과학적으로 분석해보면
2020년 서울대 의대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 중 30% 이상이 소화 기능 저하로 인해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한 2018년 일본 도쿄대 연구에서는 소화불량을 6개월 이상 방치한 노인의 경우 사망률이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소화불량이나 체중 변화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대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소화불량은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화가 쉬운 음식을 선택하세요. 너무 차갑거나 뜨거운 음식은 피하고 기름진 음식보다는 부드럽고 따뜻한 음식을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극적인 음식은 위장을 더 자극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두 번째,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드세요. 너무 굶지 말고 한 번에 과식하지 않도록 합니다. 식사량이 줄었다면 적은 양이라도 여러 번 나눠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천천히 꼭꼭 씹어 드세요. 빠르게 먹으면 위장이 부담을 느껴 소화가 더 어려워집니다. 한 입에 20번 이상 씹으면 소화가 훨씬 쉬워집니다. 네 번째, 위장을 편안하게 하는 손목 지압법을 활용해 보세요. 내관열, 즉 손목 안쪽에서 손바닥 쪽으로 약 3cm 떨어진 곳을 10초씩 눌러주면 위장이 편안해집니다. 다섯 번째, 소화 기능을 돕는 음식을 섭취하세요. 생강차는 위장을 따뜻하게 해주고 양배추는 위 점막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바나나는 소화 부담이 적고 영양소도 풍부해 좋은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걷기 운동을 습관화하세요. 식후 30분 뒤에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오래 앉아 있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간단한 방법들을 통해 소화 건강을 지키고 몸의 신호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은 소중하니까요. 아내가 떠나기 전 저는 이 신호를 무심코 넘겼습니다. 김순희 할머니도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소화불량과 체중 변화를 신경 쓰고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자, 이제 마지막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한가요? 그리고 손발이 유독 차가워지고 시린 느낌이 드나요?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체력이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증상, 숨이 차다와 손발이 차갑다는 그저 노화 때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혈액순환 저하와 심폐기능 약화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몸이 제대로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제 아내가 떠나기 전 이런 말들도 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숨이 차지? 집에서 잠깐 움직였을 뿐인데도 가슴이 두근거려. 손발이 너무 차가워서 양말을 2겹씩 신어도 시려. 그땐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추운 날씨 때문이겠지. 운동을 덜해서 그래. 좀 움직이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그건 단순한 체력 저하가 아니었습니다.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였던 것이죠. 서울대병원 연구에서는 60세 이상 노인의 40%가 혈액순환 장애를 겪고 있으며 이 중 절반은 자신이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제가 아는 82세 이영자 할아버지는 몇 달 전부터 숨이 차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을 겪었습니다. 예전엔 시장까지 걸어갔다 왔는데 요즘은 10분만 걸어도 숨이 턱 막혀요. 손발이 차서 장갑을 껴도 시려요. 밤에는 특히 더 심해요. 처음에는 그냥 노화 때문이라며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증상이 심해졌고 결국 진료를 받으러 오시더니 신부전 초기 증상이었습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첫 번째로 산소 공급이 부족해져 피로감을 느끼거나 숨이 가빠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혈액이 손끝이나 발끝까지 도달하지 못하게 되면
손발이 차가워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로, 심장이 제대로 펌프질을 하지 못하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증상을 만약 방치하게 된다면 심장은 점점 약해지고 몸의 여러 곳에서 산소 공급이 부족해질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건강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혈액순환을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2019년 미국 심장학회 AHA 연구에 따르면 숨이 차고 손발이 차가운 증상을 방치할 경우 3년 내 심혈관 질환 발병 확률이 2배 증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신호도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를 무시하면 심혈관 질환, 뇌졸중, 심부전 같은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혈액순환을 돕는 생활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매일 10분 정도 스트레칭을 해주고 다리를 꼬지 않도록 합니다. 다리를 꼬는 것은 혈액 흐름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 심장과 폐 기능을 강화하는 운동을 해보세요. 하루 20분 정도 가벼운 걷기를 하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좋습니다. 단,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해야 합니다. 심호흡 연습도 도움이 됩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것을 반복하세요. 세 번째, 손발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내에서도 양말과 장갑을 착용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손목과 발목 지압법을 활용해 보세요. 반신욕이나 족욕으로 체온을 유지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혈액순환을 돕는 음식을 섭취해 보세요. 생강차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데 좋습니다. 마늘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 흐름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또한 호두와 견과류에는 혈관 건강에 좋은 오메가3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숨이 차거나 가슴이 두근거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갑자기 숨이 가쁘다면 바로 앉아서 심호흡을 해보세요. 벽에 기대거나 의자에 앉아 안정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슴 부위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며 긴장을 푸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오늘 알려드린 3가지 신호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작은 피로가 쌓이고 소화불량과 체중 변화가 생기고 숨이 가빠지고 손발이 차가워진다면 이 3가지 신호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바쁜 일상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즘 너무 피곤하네. 소화가 잘 안 되네. 뭐 그냥 그런 날도 있겠지. 운동 부족인가? 왜 이렇게 숨이 차지? 그런데 이런 신호들이 계속된다면 몸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제 아내가 저에게 보낸 마지막 신호를 미리 알았더라면 저는 더 많은 걸 해줄 수 있었을 텐데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좋은 약보다도 필요한 게 습관을 바꾸는 거였습니다. 이제 저는 후회 속에 삽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가족이, 당신 자신이 이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신호들을 절대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장기적인 이상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나는 괜찮겠지. 다들 나이 들면 그래. 그냥 피곤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넘겨서는 안 됩니다. 미리 알고 준비하는 사람과 모르고 지나치는 사람의 차이는 건강한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더 나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본 지금, 이 순간이 당신과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바꿀 중요한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신호를 기억하세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건강 체크하세요.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신호를 꼭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더 많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것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요즘 유난히 피곤하다? 밥맛이 없는데 그냥 넘겼던 적 있다? 숨이 가쁘거나 손발이 차가운 걸 느낀 적 있다? 혹시 이런 신호를 경험해봤다면
그때 어떻게 대처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따뜻한 답글을 달아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기억하고 건강을 지켜서 앞으로도 웃는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웃으면 복이 오고 건강하면 행복이 따라옵니다. 이 영상을 본 여러분이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행복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